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시간에는 룸의 CRUD를 연습하려고 해요. CRUD라면 이제 늘 아시듯이 이제 데이터 생성과 읽어오는 것과 업데이트와 나머지는 삭제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실습해 볼 텐데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연습해 보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익숙해지는,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익숙해지는 작업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롭게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 거냐 하면요. 요런 친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생성이라고 누르시면요. 이렇게 데이터가 막 생성이 되고, 이렇게 순서대로 생성이 되는데, 랜덤한 이렇게 넘버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랜덤한 넘버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삭제를 누르면은 이렇게 삭제가 되고 다시 생성, 업데이트, 삭제 이런 앱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걸 이용해 가지고 이런 앱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러면 새롭게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처음 해볼 거는 여기 방금 봤던 앱의 레이아웃부터 먼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XML 작업부터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롭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여기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으로 와가지고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세로로 이렇게 정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지워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버튼 하나 만들어주고요. 버튼 하나 만들어주고 아이디는 이제 create라고 이렇게 하고 텍스트는 create random number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진을 한 10 정도로 해주고요. 밑에는 이제 간단하게 리사이클러 뷰를 하나 붙여주고 아이디는 number rv라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버튼이랑 리사이클러 뷰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뭘 해줘야 되냐 하면은 여기 각각의 아이템들, 여기 있는 아이템들을 이제 XML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저 아이템들을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은 여기 레이아웃에 파일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저는 요거를 넘버 아이템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넘버 아이템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XML 작업들을 조금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100dp 이렇게 하고요. 아이디는 그냥 아이디라고 하고 그리고 텍스트는 아이디라고 하고 텍스트 사이즈는 15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뭐 중앙으로 이렇게 정렬을 할까요? 이렇게 정렬을 해놓고 요거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가져올게요. 그래서 요거는 랜덤 넘이라고 이렇게 하고 랜덤 넘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똑같이 복사해 와가지고 요 똑같이 복사해 와가지고 이거를 그냥 버튼이라고 바꿔주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 마진은 10으로만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을 똑같이 복사해 와가지고 딜리트라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저희는 레이아웃을 어느 정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레이아웃 만드는 것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해볼까요? 저희 이번에는 DB 세팅을 해볼게요. 그래서 로컬 DB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빌드.gradle로 와가지고 하나씩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로 오셔가지고요.
플러그인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도 디펜던시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디펜던시 추가를 이렇게 할 거고,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애인지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싱크 나우를 해주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db라고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 db라고 생겼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또 코틀린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 my database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패키지 하나 만들어 가지고 dao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패키지 하나 만들어 가지고 entity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entity부터 해볼까요? entity부터 해주면은 number entity라고 저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고요. 여기에 entity라고 이렇게 해서 테이블 네임은 number table이라고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데이터 클래스라고 하고, 이제 컬럼을 정의해주면 되는데 컬럼을 하나씩 정의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컬럼 인포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컬럼 인포라고 해가지고 이름은 뭐 랜덤 넘버라고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티티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dao라고 저는 여기에다가 또 코틀린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코틀린 파일 하나 만들어 가지고 number dao라고 이렇게 해줬고요. 여기에 골뱅이하고 dao라고 이렇게 해주고요. 인터페이스 number dao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crud를 이렇게 정의를 해줄 텐데, crud 이렇게 정의해 줄 텐데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생성부터 이렇게 해주고요. create number entity, 그리고 그 다음에 number table, 넘버 테이블에서 읽어오는 애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넘버 엔티티. 이거 여기 보시면은 넘버 테이블이 뭐냐면은 여기 만들었던 이 넘버 언더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 읽어오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이게 빨간불이 뜨고 있는데 플로우가 임포트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임포트 할 때 여기 보시면은 코르틴 플로우 이렇게 해주시면은 빨간불이 사라진 걸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한번 해주고요. 넘버 엔티티. 그 다음에 딜리트. 간단한 이렇게 crud입니다. 이렇게 crud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정의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해 줄 텐데, 데이터베이스 넘버 엔티티라고 이렇게 하고요. 버전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점 자바는 이제 잘못 자동 완성이 됐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my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러면은 아까 만들었던 number dao를 이렇게 넣어주시기만 하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b를 선언해 줄 텐데, 뭐 이거는 공식 문서에 있는 기본적인 코드죠. 그래서 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이렇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복사 붙여넣기로 하셔도 되고, 이거는 강의니까 이렇게 직접 치시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직접 치도록 할게요. 실제로 코딩할 때는 저도 다 복사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인스턴스 하나씩 계속 해볼게요. 줄맞춤을 이렇게 하고요. my 데이터베이스 라고 이름은 넘버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은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DB 선언까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CRUD까지 만들었고, 이제 엔티티 만들었고, 그 다음 DB 선언까지 다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를 이 마이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와가지고 사용하는 걸 해봐야 될 텐데, 사용하는 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좀 구조를 변경해 볼 건데요. 구조를 이렇게 좀 변경해 볼 건데, 지금 이제 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는데, 저는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애를 DAO를 통해서 호출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내려볼게요. DAO를 통해서 호출하고 있는데, 이 DAO에서 이제 레파지토리에서 이 DAO를 호출하고, 그리고 여기 뷰 모델에서 레파지토리에 있는 걸 호출해주고요. 그리고 뷰 모델에 있는 값들을 메인 액티비티에서 보여주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DB에 있는 거를 레파지토리, 뷰 모델, 액티비티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쭉쭉쭉 호출해가지고 되도록 세팅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한번 코드로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가실 테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 바로 코드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저는 레파지토리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파지토리라고 이렇게 하나 이제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 코틀린 파일을 레파지토리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처럼 이제 로컬 DB에 있는 거를 레파지토리에서 이제 불러올 거고요. 레파지토리에서 이렇게 불러올 거고,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에서 CRUD를 이렇게 선언해 줄 텐데, 잠깐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기 위해 편의를 위해 제가 myApp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코틀린 파일을 하나 만드는데 저는 myApp이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얘는 컨텍스트를 이제 쓰기 좀 편하게 하는 애고요. 그래서 잠깐 이 친구들을 세팅을 해주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스턴스라고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컨텍스트를 가져와서 사용하기 좀 편하게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myApp을 여기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myApp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된 것 같고요. 자, 저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레파지토리에서 저 친구들을 불러와야 되는데, 레파지토리에서 저는 여기에서 일단 컨텍스트부터 가져와가지고 방금 만든 myApp의 컨텍스트를 가져오고요. 여기에서 db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db 선언을 해주고 여기에서 CRUD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db number DAO CRUD를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넘버 엔티티 db 넘버 DAO 업데이트 그리고 딜리트도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레파이토리 만들었는데, 아니 뭐 이거 그냥 다 메인 액티비티에서 선언해가지고 사용하면 되지 왜 따로 레파이토리라고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몰아서 사용하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당연히 액티비티에서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관리가 용이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뷰 모델을 만들어 줄 텐데, 여기 이제 뷰 모델을 만들어 줄 텐데, 저는 여기까지 하고, 새롭게 패키지를 뷰라고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에다가 메인 뷰 모델이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 대문자가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서 저는 이거 수정해 줄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리팩터라고 해서 요거 i를 소문자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뷰 모델 만들었고, 뷰 모델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뷰 모델에서 이제 또 레파지토리에 있는 애를 호출해서 사용해야 될 텐데, 저는 여기에서 레파지토리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crud를 사용할 거죠. 그래서 crud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crud 선언까지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메인 뷰 모델에서 여기 레파지토리에 있는 애를 호출해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뭐 메인 액티비티에서 메인 뷰 모델에 있는 애를 불러서 사용하고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이제 잠깐 끊었다가 그 다음 영상에서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한번 해볼까요? 저희 지금 어디까지 했냐 하면은 여기 레파지토리랑 뷰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뷰 모델을 만들었긴 했는데 여기에서 아직까지 레파지토리에 있는 것들을 이제 기능 구현을 안 했고요. 그러니까 레파지토리에서 있는 것들을 불러와서 사용하고 이런 거는 아직 안 했고 그래서 뷰 모델에 있는 거를 메인 액티비티에 호출하고 이런 것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메인 뷰 모델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뷰 모델부터 시작을 할 텐데 저는 여기에다가 이거부터 해볼까요? 이제 데이터 생성하고 읽어오는 거 이 두 개만 이번 영상에서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여기 넘버 엔티티라고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뷰 모델 스코프라고 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레파지토리에 있는 애를 이제 생성한다 라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생성 만들었고요. 그리고 읽어오는 애를 만들 건데 어떤 애를 읽어올 거냐 하면은 저는 위에 일단은 하나 선언을 해줄게요. number entity list라는 애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라이브 데이터처럼 데이터를 관찰해서 사용할 거니까 라이브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number entity list 라이브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10 값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레파지토리에서 읽고 와가지고 라이브 데이터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뷰 모델이 다 만들어졌고요. 이제 요거 두 개 놔두고 이제 생성이랑 읽어오는 부분 뷰 모델을 만들어줬고 여기 메인 액티비티로 오셔가지고요. 저희가 뷰 모델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메인 액티비티로 오셔가지고요. 뷰 모델이라고 해서 메인 뷰 모델 뷰 모델스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데이터 생성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만든 생성 버튼을 누르면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가지고 저는 여기에다가 랜덤한 넘버를 만들겠습니다. 랜덤한 넘버 0에서 100까지 랜덤한 넘버를 만들어 가지고요. 넘버 엔티티라고 해가지고 넘버 엔티티 자 이렇게 하고 뷰 모델에 있는 애를 생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생성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데이터가 DB에 쌓이겠죠? 랜덤한 넘버가 생성돼가지고 과연 잘 되는지 이렇게 빌드를 해가지고 눌러보시면은 뭔가 일단 눌리고 에러는 안 뜨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진짜로 잘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읽고 와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데이터를 읽고 올 건데 저희는 뷰 모델에 데이터 읽고 오기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 뷰 모델 가보시면은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읽고 오면은 얘가 데이터가 변경이 되겠죠. 그럼 이 데이터 변화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관찰해 보도록 할 텐데 뷰 모델의 넘버 엔티티 리스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로그를 찍어 볼 거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 변화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로그를 찍어 보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 메인이라고 로고가 찍히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잘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데이터 생성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이제 생성하고 읽어오는 것까지 했어요. 근데 읽어온 데이터가 지금 로그에만 찍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댑터를 통해서 리사이클러 뷰에 뿌려주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에 보여주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끊고 다음 영상에서 리사이클러 뷰에 뿌려주는 거를 해볼게요. 자, 이제 계속해서 해볼까요? 저희 아까 전에 여기 데이터 생성하고 읽어오는 것까지 했는데 이렇게 로그로 읽어오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리사이클러 뷰에 보여지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어댑터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코틀린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커스텀 어댑터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커스텀 어댑터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 어댑터를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여기에다가 뭐 데이터 셋이라고 해가지고 넘버 엔티티 이 친구들을 받아볼까요? 그리고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라고 이렇게 해주고요. 커스텀 어댑터 뭐 뷰 홀더 이렇게 해줄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간단하게 뷰홀더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에 뷰홀더 이렇게 하고요. 임포트 그리고 이 친구들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뭐 ID 영역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요거를 이렇게 명료해 줄게요. 랜덤넘이라고 해서 요것도 텍스트 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id 영역에 r.id.id 이렇게 해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랜덤넘의 뷰에 r.id.randomnum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요. 레이아웃 이렇게 해가지고 뷰 컨텍스트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요게 이렇게 변경해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r.layout.number item 그리고 false라고 이렇게 하고요. 뷰 홀더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이거 했던 거 여기 자동 완성 될 때 이것들이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다르게 나오면은 여기 앞에 있는 변수명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A면은
이렇게 A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혹시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 있으실까봐 페어런치가 아니라 뭐 뷰그룹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동 완성 좀 다르니까 요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뷰 홀더의 ID 영역에 텍스트를 데이터셋에 있는 애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그대로 복사해 와가지고 여기에서 랜덤 넘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리턴으로 해가지고 데이터셋의 사이즈를 리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댑터가 다 만들어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해보도록 할까요? 메인 액티비티에서 방금 만든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와 볼게요. 메인 액티비티에서 불러와야 되는데 뭐 저는 여기에다가 넘버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리사이클러 뷰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해 줄 거냐 하면은 저는 여기에서 넘버 rv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리사이클러 뷰를 가져와서 넘버 rv를 가져와 가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연결을 해줄 텐데 저희가 방금 만든 이 넘버 어레이 리스트를 이제 사용해 줄 건데요. 요거를 이제 넘버 엔티티 리스트 받아온 거를 넘버 여기 어레이 리스트 넘버 엔티티라고 이렇게 해줘가지고요.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맞춰줬고 그리고 커스텀 어댑터라고 저희가 방금 만든 커스텀 어댑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리사이클러 뷰에 연결을 해주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뭐 넘버 RV에 레이아웃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라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요. 여기까지 하면은 어떻게 됐냐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만든 이 리사이클러 뷰에 연결이 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연결돼서 나온 거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저는 왜 업데이트라고 됐냐 하면은 새롭게 이거 앱을 지우고 제가 이거 방금 만든 앱을 지우고 새롭게 해볼게요. 네, 제가 연습한다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와야 되는데 조금 이상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앱을 삭제하고 다시 이렇게 누르면은 데이터가 잘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한 이렇게 넘버들이 생성이 되고 이렇게 잘 생성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여기 업데이트랑 딜리트를 누르면은 어떻게 할지 업데이트랑 딜리트 누르면 어떻게 할지 하는 것들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끊고요. 여기에서 끊고 이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딜리트 구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해볼까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업데이트랑 딜리트를 해주는 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생성이랑 읽어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크리에이트랑 리드까지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업데이트랑 딜리트를 해줘야 될 텐데 업데이트랑 딜리트를 해줘야 될 텐데 이제 그러면은 레파이토리에 만들어진 거를 뷰 모델에서 사용하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업데이트랑 딜리트를 이제 해줘야 될 텐데 딱히 이제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고요.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저희 랜덤한 넘버를 생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업데이트를 할 때 뭐 업데이트된 넘버도 랜덤한 넘버를 생성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랜덤한 넘버를 생성해 줄 거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이제 할 건데 어떤 랜덤한 넘버를 생성해서 할 거고요. 일단 업데이트 할 데이터를 받아야겠죠. 업데이트 할 애를 받아와 가지고 얘를
받아와가지고 랜덤한 넘버를 생성해가지고 이제 이 업데이트할 L 받아온 L을 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는 랜덤 넘버를 바꿉니다. 업데이티드 된 넘버로 바꾸고요. 업데이트 된 넘버는 이렇게 새롭게 생성한 랜덤 넘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리고 레파지토리에 있는 이제 업데이트라는 친구를 해주시기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버 엔티티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고요. 딜리트는 더 쉽겠죠. 그래서 어떤 거를 딜리트 할 건지 이렇게 받아와가지고요. 받아와가지고 저는 레파지토리에 있는 애 중 이제 만들어 놓은 기능 중에 딜리트를 쓸 거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기만 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업데이트랑 딜리트는 이제 다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여기 앱을 보시다 보면은 이 리사이클러 뷰에 아이템들을 여기 클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클릭하는 이벤트들을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커스텀 어댑터로 가가지고 저는 여기에다가 클릭 이벤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 이벤트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넣어줬고 그 다음에 뭐 업데이트 클릭이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요.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딜리트 클릭이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조금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이쪽에서 저희 아이템 뷰에 버튼이 두 개 있는데 업데이트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연결해 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업데이트를 클릭하는 거를 이렇게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딜리트를 눌렀을 때 딜리트 클릭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댑터에서 클릭 이벤트 처리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오셔가지고 저 클릭한 거를 어떻게 연결해 줄 거냐 하면은 저는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온 클릭 이벤트 뭐 핸들링이라고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핸들링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온 클릭 이벤트 핸들링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이 온클릭 이벤트 핸들링이라는 친구를 여기에서 연결해주고 이 커스텀 어댑터를 이렇게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어댑터를 전달해 주면은 여기에서 커스텀 어댑터를 받아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업데이트랑 딜리트를 만들어 줄 텐데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하면은 커스텀 어댑터에서 업데이트 클릭 커스텀 어댑터에서 아이템 클릭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딜리트도 커스텀 어댑터에서 딜리트 클릭을 하면은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릭이라고 해주고요. 당연히 이 업데이트를 누르면은 이 뷰 모델에 있는 업데이트가 이제 실행이 돼야 될 텐데 이 업데이트 되는 애가 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넘버 어레이 리스트에 있는 클릭된 친구죠. 그래서 넘버 어레이 리스트에 있는 클릭된 친구고 밑에 있는 친구는 당연히 딜리트 넘버 어레이 리스트에 클릭된 친구죠. 그래서 업데이트된 친구, 이제 삭제된 친구 누르면은 처리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딜리트를 누르면은 뭐 토스트 메시지 하나 띄워주도록 할까요?
토스트 메시지를 하나 띄울 건데, 이게 여기 있는 친구가 삭제됐다라고 이렇게 토스트 메시지를 하나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저희는 업데이트랑 삭제를 다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만든 게 잘 동작하는지 이렇게 앱을 하나 켰고요. 이렇게 삭제를 누르면은 이렇게 삭제가 됐다. 다시 한번 삭제를 누르면 이 57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삭제가 됐다라고 나오는 것 같고요. 뭐 생성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고 삭제 누르면 이렇게 되고 업데이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잘 업데이트까지 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RUD를 구현해 봤고요.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또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강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